다음에 오늘 조립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죠. 그래픽카드 3070 Ti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와, 네, 3070 Ti입니다. 안녕하세요, 꼬마시만입니다. 오늘은 좀 각도가 새롭죠? 오늘은 컴퓨터 조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조립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성만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순서대로 조립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구성으로 진행을 할 거냐는 건데, 이 구성품 자체는 딱 이렇게 정해진 틀이라는 거는 없어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저한테 컴퓨터 조립을 의뢰하신 분께서는 컴퓨터 코딩, 그리고 동영상 편집, 그리고 약간의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양으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스펙을 봤는데 실제로는 조금 높은 사양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조립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립의 포커스는 역시나 제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일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선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선 정리를 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가 큰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 채굴 이슈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그래픽카드입니다. 이 그래픽카드는 3070 Ti고요. 가격대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네, CPU 쿨러입니다. 화이트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 펜이 LED 색상이잖아요. 이 케이스에도 LED 색상이 빛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조립이 완료가 되면 좀 안에 색상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3070 Ti에 맞게끔 750W짜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파워 서플라이고요. 파워 서플라이는 준비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조금 유명하거나 이름 있는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고, 너무 중소기업이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와트 수는 뭐 600W, 700W, 750W 써있지만 실제 적용 용량 자체가 낮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네, 먼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소개가 늦었습니다. AMD CPU고요. 5800X. 그리고 이건 좀 의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케이스가 큰 데 비해서 메인보드는 좀 작습니다.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안에 공간을 좀 많이 남기는 목적도 있었고요. 다른 부품에 좀 더 금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메인보드 쪽은 조금 저렴한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가바이트로 준비를 했어요. 하드디스크입니다. 일반 HDD와 SSD 하드고요. SSD 하드는 NVMe M.2 타입이고요. 1테라짜리 이제 OS를 주로 설치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4테라 하드디스크는 동영상 편집을 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넉넉할 수 있도록 4테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DDR4 32기가짜리를 두 개 쓰니까요 64기가가 나올 거고요. 별도로 방열판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게임보다는 주로 연산 위주로 될 거기 때문에 안에서 돌아가는 쿨러가 충분히 내부의 열을 빼줄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방열판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화이트 컬러의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로지텍 무선 마우스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위해서는 먼저 메인보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메인보드를 분리를 해보시면 대부분 메인보드와 매뉴얼, 그리고 CD,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어요. 먼저 이 메인보드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설치를 다 끝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NVMe 하드디스크랑 CPU랑 메모리 장착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CPU 설치해 볼게요. AMD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인텔보다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인텔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AMD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AMD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AMD 밑에 보시면 핀이 참 많이 있어요. 이 핀을 잘못 건드리면 휘어지겠죠. 절대 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은 SSD 설치하겠습니다. 네, SSD도 보시면 이 하단에 이렇게 홈이 파인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그냥 맞게끔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도록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살짝 내려보시면 위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풀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최근에 SSD가 그래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는데요. 데이터 복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SSD 하드디스크는 안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복구 의뢰가 많은 아이템이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담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한번 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지금 여기 가 있는 선들은 대부분이 이제
쿨러 관련된 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있는 애들은 일단은 놔두고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장착을 위해선 앞면, 뒷면에 케이스를 모두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이 컴퓨터의 현재 가격대는 200만원 초중반대 가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양은 좀 확실히 고사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컴퓨터 사러 가셨을 때 좋은 걸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나올 수 있는 사양이라 보시면 돼요. 네, 파워 서플라이 선이 좀 상당히 많아요. 뒷면에서부터 좀 장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네, 이 뒷면에 보시면 나사 고정해야 될 곳이 4군데가 있어요. 제일 큰 나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군데가 나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사를 채울 때는 한 번에 다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걸어만 놨다가 4개를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잠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눕혀 놓고요. 메인보드를 장착을 할 건데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이 나사 들어가는 곳인데 케이스에 보면은 기본 나사는 박혀 있는데 몇 군데는 빠져 있거든요. 그쪽은 지금 이렇게 살짝 대보시면 필요한 곳이 보입니다. 그곳에 또 이렇게 나사를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메인보드 거치대가 있어요. 이거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부품이 조립된 메인보드를 먼저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먼저 장착을 하는 이유는 메인보드를 장착해 놓고 나머지 부품들을 고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선들을 하나씩 꽂아주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립에 유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개인 취향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에 맞는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메인보드 고정이 끝났으면 하드디스크를 한번 고정해 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윗면에 보시면 이 뒷부분에 있어요. 옆에 보면 나사가 있는데 이렇게 나사를 손으로 하나만 풀어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단자가 뒤로 가게끔 계속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측면에도 나사를 맞춰서 채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꽂아 놓겠습니다. 컴퓨터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선이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맞는 데는 딱 하나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 꽂거나 실수하실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조립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죠. 그래픽카드 3070 Ti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와. 3070 Ti입니다. 네, 그래픽카드 장착하실 때는 메인보드에 이렇게 꽂아야 되는 슬롯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첫 번째 자리 이렇게 꽂을 건데 이렇게 꽂는 위치에다가 살짝 대보시면 뒤편에 현재 막혀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 2군데 열어줘야 됩니다. 저거 고정된 상태로 그냥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케이스 막 찌그러지고 발열 제대로 안 돼갖고 그래픽카드 뻗고 그러는 분들을 봤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보셔서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좀 크다 싶으시면 나중에 꽂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픽카드 먼저 꽂고 하시면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전 그냥 다 꽂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지지대가 있거든요. 이 지지대 연결하실 때는 이 쿨러가 돌아가면서 닿으면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닿지 않도록 각을 잘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하죠. 이따가 이제 케이스를 세우면 얘가 무게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리거든요. 손을 살짝 돌려봐요. 돌려봐서 소리가 안 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 나네요. 자, 됐고요. 잘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들어서 정면을 보여주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자, 일단 선을 꽂기에 앞서서 이렇게 케이스 뒷면 이제 보시면 케이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찾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두꺼운 선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갈 선이거든요. 여기 첫 번째 칸이네요. 이렇게 살짝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바로 꽂을게요. 네, 이런 형태인데 지금 방금 들어온 선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메인보드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리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메인보드의 전원 공급 12V 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CPU 공급 있고 전원 공급 라인이고요.
짜잔. 자, 이렇게 4칸짜리가 있어요. 총 8개, 2줄. 자,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PCIe라고 써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래픽 카드로 가는 그래픽 파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이 메인보드로 가는 파워선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위치에다가 집어 넣어서, 자,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여기 위에 상단에 있어요. 이쪽 상단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 남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케이블을 감아서 이 위에 케이스 쿨러 가는 라인도 있는데 이거랑 같이 해가지고 묶어 놓을게요. 일단 먼저 이 부분부터 묶어서 정리를 해주고, 네, 됐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쪽으로 가는 케이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두 가닥 있죠? 여기 하나에 보시면 이렇게 한 줄에 2개씩 연결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이거 2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바로 위에서 연결할 거니까 이 두 번째 다음 칸에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올라갈게요. 이거 하는 동안에 선 꼬인 거 있으신지 보고 오셔서 잘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밑에서부터 선이 좀 넉넉하면 조금이라도 짧은 쪽에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긴 한데, 네, 이것도 딱 소리가 나게끔 연결해 주고요. 자, 이 옆에 있는 단자도 추가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선들은 이렇게 뒤로 빼서, 네, 이쪽쯤이죠? 여기다가 타이로 묶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선 정리가 일단 2개는 끝났어요. 이 선도 뒤쪽으로 그냥 넘길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네, 얘를 같이 묶어 주셔도 됩니다. 이거랑 같이 묶을게요. 저 원래 준비한 게 이 흰색 타이거든요. 오늘 흰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2개의 선이랑 그래픽카드에 연결하는 파워선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쿨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쿨러는 처음 설치를 해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상단에서 올라올 것 같고요. 연결해 놓고 이제 뒤에서 나사를 먼저 고정을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픽카드가 길어요. 케이스를 일부러 큰 걸 했는데도 길어요. 그래서 이쪽 밑에 있는 쿨러를 현재 분리를 한 상태로 이렇게 올려서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착이 중요하니까요. 현재 이 여분 쿨러는 측면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쿨러 고정을 위해서는, 네, 이렇게 이쪽에다 거치대를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4군데를 나사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소켓을 이용해서, 네,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필름이 있어요. 이거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 서머그리스 있습니다. 이거를 잘 도포해 주셔야 CPU가 발열로 인한 다운이 되지 않아요. 이거로 도포해 주겠습니다. 여기 주걱 같은 걸 하나 줬거든요. 네, 이걸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가운데 쪽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나중에 이제 쿨러가 눌리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퍼집니다. 네,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스팸 캔 뚜껑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나사를 양쪽에다가 먼저 고정을 해줍니다. 네, CPU 고정 지지대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할게요. 관이 이쪽 편으로 가게끔 먼저 한쪽 편 걸어주시고 반대편도 걸어주시면서, 네, 잘 걸렸다 싶으면 이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쪽 편 고정을 해주시고 다른 한쪽도 고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에 보시면 CPU 쿨러 쪽에 보시면 LED CP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걸 이쪽에다 꽂아서 이쪽에 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상단에 뭐 USB 단자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위에서 올라오는 단자를 잡고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메인보드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 이 자리쯤 되겠네요. 이쪽에다가 선을 다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사실은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게 이제 USB 3.0이랑 연결하는 패널인데 여기에 이쪽 부분 보이시죠? 이쪽도 한 방향으로만 꽂혀서 그냥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거 꽂으면서 쿨러 개입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이따가 드르륵 소리 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면 오디오 단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F 오디오라고 있어요. 프론트 오디오인데 여기 보면 한 칸이 막힌 부분이 있고 저쪽도 막힌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꽂을 수는 없는 형태라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꽂아서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걸 먼저 꽂을게요. 이 파워 LED부터 이렇게 꽂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파워 LED 똑같이 꽂아주시고요. 케이스는 리셋 버튼은 없네요. 리셋까지 꽂아주시고요. 파워 버튼,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이런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는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지금 스피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4칸짜리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를 왜 달아야 되냐면 컴퓨터 부팅할 때 처음에 띠 하고 소리 나잖아요. 이제 그게 일종의 그 시그널 나오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잘 되면 저 신호가 이렇게 띠 하고 한번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잘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선들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SATA 케이블을 하나를 빼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ATA 케이블을 먼저 꽂아주시고, 자, 이제 선 정리를 좀 하고 끝낼게요. 예, 가능하면 선은 좀 끼리끼리 모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안 쓴 케이블이 이만큼 있는 거죠. 이 케이스에 보시면 이렇게 블록블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선 정리용으로 사용을 하라고 나온 건데,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네, SATA랑 같이 있는데 SATA 케이블이랑 같이 묶지는 않을게요. 이거 나중에 선 정리할 때 혹은 하드웨어 추가 제거할 때 좀 귀찮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선 길이가 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선으로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메인보드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서 고정하겠습니다. 네, SATA는 그냥 뭐 길이 충분하기는 한데 한 번만 쳐볼게요. 왜냐면 SATA 케이블 바로 위에 또 그래픽 카드가 있었으니까 선이 너무 넉넉하면 이게 또 흘러 올라가면서 소리가 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번만 접어줄게요. 자, 이제 나머지 케이블들 보면 이제 이게 전원 케이블 남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면 후면 쿨러 파워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를 연결을 해주고, 뭐 여기 뭐 다른 단자들이 있는데 이거 메인보드에 연결해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결 안 할 거예요. 네, 이쪽으로 연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 공급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케이블은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그냥 묶어 버릴게요. 됐죠? 이거는 이렇게 처리했고, 그 다음에 SATA 하나를 연결을 해야겠죠? 보세요.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된 것들은 좀 짧거든요. 이거를 연결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게 튀어나오면 이따가 옆 뚜껑 닫을 때 아무래도 걸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연결해야 될 것들은 다 연결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옆 케이블을 한번 쳐다볼게요. 이렇게 눕혀서 다른 부품들이 혹시 닿지는 않는지 잘만 그냥 고정을 해서, 네, 닫았고요. 이쪽에 이제 쿨러 아직 연결 안 했어요, 제가요. 이거 쿨러를 연결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건 선을 좀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서 위로 돌릴 거고, 저쪽에 CPU 쿨러라고 되어 있는 CPU 팬 쪽에다 연결을 그냥 할게요, 직접이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원은 킨 상태고, 네, 이게 시스템 쿨러고요. 이게 저희가 연결한 순식 쿨러, 그리고 이렇게 따라서 뒤로 넘어간 쿨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픽카드 쪽도 이렇게 레인보우 LED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밑에 쪽, 이쪽도 지금 보시면 선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선정리를 그렇게 꼼꼼하게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신경 써서 좀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렇게 선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부가 보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좀 더 기분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컴퓨터 조립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평범하진 않아요. 200만 원대 초중반대 컴퓨터라는 게 흔한 사양은 아닌데, 사용하시는 분이 이제 여성분이다 보니까 조립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한 건 사실입니다. 선 정리를 하려고 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중간에 변수가 이제 그래픽 카드 때문에 여기 옆에 밑에 보시면 쿨러가 살짝 옆으로 이탈한 모습은 볼 수 있어요. 이제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오늘은 최선이었고요.
제가 컴퓨터 조립이 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문가이신 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컴퓨터에다 OS 세팅 해가지고 출고하는 일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컴퓨터 조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에는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그래픽 카드를 어떤 거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파워 서플라이 용량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케이스 사이즈는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길이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안에 이제 어떻게 배치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제가 오늘 사용한 하드웨어 스펙은 저의 게시판에 하단에 이렇게 본문에 게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